오늘 최고의 조합 수요일 네. 팀 오늘의 시청주의 시작하면서 마음 아픈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사실 검은 화요일이었는데 오늘이 진정한 검은 수요일이었고요. 뭐 사이드카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에서 다 발동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주간 지금 마감한 증시를 보면 네. 코스피가 5,093이거든요. 네. 12%가 또 빠졌어요 오늘. 아, 그러니까 이틀 연속 지금 상당한 폭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상대적으로 좀 충격이 큰 이유는 아시아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약했는데 네. 다른 나라도 이제 3% 4%씩 빠진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 보여요. 네. 이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일단 저희가 1, 2월 달에 저희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48%가 올랐어요. 네. 뭐 세계 시장 중에 뭐 상승 가장 1위 많이 올랐죠. 국가였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뭔가 외부의 이런 경제적인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이 있을 때 네. 하락폭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상식적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의 다른 특징이 또 뭐가 있겠냐라고 보면 저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유가를 꼽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나라든 뭐 음. 유가 상황에 산업이 밀접하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특히 심하죠. 네.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두바이유라고 흔히 표현을 많이 하는데 중동에서 받는 그 원유를 보면 도입하는 비중이 69%, 네. 70%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지금 중동에 의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이란 공격 때문에 이란 당국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네. 봉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물동량들이 다 오가는데 그게 제대로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유가 흐름을 한번 좀 봤어요. 지난주하고 오늘 유가 흐름을 봤는데 네. 지난주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배럴당 70불 정도, 70달러 정도였어요. 네. 여기서 변동이 없었죠, 당연히. 네. 그런데 3월 2일 80불 그리고 어제 3월 3일 82불. 야, 주말 사이 결국 10불 이상 미국의 예. 이란 공습 이후에 이런 10불 이상 확 튀었어요. 급격한 인상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상승이 가져다주는 효과, 그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파급 네.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어제 그래서 주가 우리 흐름을 보시면 네. 모든 주식 다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맞아요. 또 약간 운송 네. 이런 쪽과 관련된 주식이 살짝 어제는 올랐던 것도 있었어요. 일부 네, 종목에서. 네. 일부. 그러나 그것도 오늘은 지금 다 대부분 하락세거든요. 네. 그만큼 그 충격과 효과가 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정도로 좀 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뭐 우리가 보통 공식 통계로는 GDP의 한 40% 정도 된다고 할 정도니까 수출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당연히 증시에서도 빠지는 걸 네. 거고 뭐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이제 신흥국 증시에 분류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여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증시는 기존에 한 몇 달간 이 G20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건 사실이지만 네. 여기 이제 아직까지 신흥국 증시이다 보니까 뭔가 글로벌 불안 심리 같은 게 커지면 외인들이 투자를 빼는 건 아마 우리나라부터 빼겠죠. 네. 이제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 앞으로 좀 걱정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이란 쪽에서 들리는 소식이나 미국 쪽에서 들리는 소식이 뭔가 투자자들을 이렇게 안심시켜주기보다는 네.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불안감을 더 자극시키고. 그래서 더 이 한국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단 차익 실현부터 하고 네. 나중에 생각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뭐 오늘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막 패닉셀 이런 표현 많이 등장하던데 네. 그런 움직임들이 뭐 외인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결론을 낳은 것 같고 이 하메네이의 뭐 차남이라고 하죠? 차남이 뭐 네. 이제 또 후계자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잃었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원래도 하메네이 못지않게 굉장한 강경 강경파. 노선. 네. 네. 자, 펀치제이 우리 시청 요원님이
영식님도 사는데 이 산다는 게 바이가 아닙니다. 아. 리브입니다. 아 그래요? 영식님도 사는데 네. 다들 힘냅시다. 이건 어. 무슨 말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이제 워낙 유명하시죠. 예, 저의 불장에서도 주식은 파란색.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바닥을 이미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지하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2층을 더 파고 내려가 봐야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 8자가 9자가 될 뿐이고요. 원래도 마이너스 88이어서 마이너스. 예, 개별 종목들이 하필이면은 네. 뭐 예를 들면 바이오, 5G 종목, 뭐 엔터주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이미 다 파란색이었는데. 맞아요. 그나마 제가 ETF로 좀 재미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그러니까요. 빠져버려서 굉장히 슬프고 이게 이미 유튜브 플랫폼화에서는 이미 다 공개가 된 정보거든요. 제가 목요일에 미국장에다가 한 수백만 원을 투자를 해봤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미국장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바이오맨 박영식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위안을 말씀드리자면 네. 지난주 목요일보다 환율 상황이 지금 더 안 좋아졌나요? 더 좋아졌나요? 환율은 지난주 목요일보다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예, 그러면은 1,500원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왜요? 1,500원대에 샀으면. 아니 미국 증시에 투자했으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를 네. 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증시도 다 내려갔. 이게 사실 경제적인 여파 중에 걱정할 게 환율 부분도 있죠. 네, 네. 지난주에 추이를 제가 한번 대충 봤더니 한 1,430원대 뭐 요 정도 선에서 대충 맞습니다. 네. 1,400원 초반대로 네. 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은 예, 작년에 사실 우리가 야 이러다가 1,500원 뚫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오늘 열린 환시를 보면 네. 어제가 좀 더 심각했고요. 어제 맞아요. 1,480원대까지 네. 갔거든요. 오늘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10원 정도 조금 빠졌어요. 1,500을 잠깐 넘어서서 깜짝 예, 예. 놀랐었는데 다시 좀 내려오긴 했어요. 예,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은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로 지금 튀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좀 환율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 요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할 것은 자 어제 오늘 이틀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과연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로 좀 보합제로 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주가를 맞추라는 건가요? 아니, 맞을 수는 없지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서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요원들이 안 계셔. 시청 요원분들이 자꾸 비웃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로만 해도 되는 그렇죠. 걸 수도 있으니까. 반면 교사 삼아서 그렇죠.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질문이라면 내일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 않겠어요? 내일 대통령도 돌아오시고 뭐 오늘도 돌아오시고 네.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그 하메네이의 그 아들, 후계자 네. 차남 얘기 나오긴 했었지만 그 이란의 상황을 좀 짚어보죠.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일단 뭐 정치 상황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여파가 예. 그 결정적인 변수는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듯이 이게 장기전으로 가냐 아니냐 네. 이 차이에 달린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이러다가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분석이 오늘 여러 행간에서 읽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파가 컸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란과 미국의 전략, 앞으로의 행동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군만 공격한 게 아니라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가 소재에 있는 다른 영내 국가들까지 함께 공격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로써 벌어진 현상이 뭡니까? 유가 상승이에요. 네. 그럼 결국 뭡니까? 경제적인 여파가 오겠죠. 그리고 지역이 불안정해지겠죠. 궁극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겠지만 네. 반전 여론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다목적으로 노렸을 수도 있어요. 네. 이란 입장에서도 영내 국가 공격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실제 이 분석요원 우리 박충희 분석요원의 말이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뭐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다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스페인에 기지를 좀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스페인이 반대. 우리는 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거든요. 그것도 이런 영향인 거잖아요. 이란이 영내 국가들을 공격한 명분은 그거였거든요. 네. 그 이란에서 그리고 반대로 미사일을 또 반격으로 날리잖아요. 네. 그걸 요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내 국가에 그 주변 국가들이 설치한
미국의 레이더 기지에서 네네. 그걸 포착을 해서 요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란이 이런 식으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결국 미국이 빨리 어떻게든 이 공세를 늦추고 전쟁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이란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그쵸. 현재로선 그게 바라는 바인데 그런다면 결국 우린 타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타코. 트럼프가 이제 한순간 공세적으로 나오다가 네. 뭔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네. 확 좀 빼고. 이렇게 위축된다. 네. 그렇죠. 뭐 치킨 아웃이라고 네. 표현해가지고 타코라는 표현 많이 썼는데 결정적으로 작년에 관세 가지고 아주 공세적으로 나왔던 국면 네. 여러 가지 결정적인 국면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뺀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어느 때 한 발을 뺐냐면 네.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 결국 뭐냐면 국채 금리가 오르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나중에 그 금리만큼 돈을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돈 부담이 커져요. 그게 그러니까 이자죠. 그렇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 야, 안 되겠네 하고서 살짝 네, 네. 발을 뺀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었어요. 예. 경제적으로도 이런 유가 상승 그 여파 이런 게 벌어지고 반전 여론이 조금이라도 인다면 혹시 트럼프가 조금 물러서진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란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근데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급기야 스페인이 기지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 또 엄포를 놓기 시작했거든요. 압박이죠. 네. 예. 그러면 장기화하겠다는 건가? 근데 실제로 근데 모든 무역을 중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타코니까. 생각하고요. 네, 네. 트럼프의 말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는 트럼프가 하는 말들 중에 거의 이제 블러핑 수준의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단계를 네. 봤을 때 그 생각은 우리가 한번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이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종합을 해보건데 네. 전면전이라고 부르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 네, 네, 네. 굉장히 낮다라고 이미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가 그동안 언급했던 내용만 몇 개 추려보면 4주 정도라는 기간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4에서 5주로 바뀌긴 했거든요. 살짝 바뀌어가긴 해요. 그래서 기간들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년 단위의 반년 몇 개월 단위의 확전 양상을 본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이 양반의 정치적 이득은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네. 자신의 최대 이득일 텐데 만약에 지금 이미 미군이 공식적으로 6명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 이상의 사망자가 존재할 텐데 미국 시민들조차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네. 공화당이나 마가 세력조차도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더 이어갔을 때 트럼프가 얻는 이득은 뭐냐? 이득이 없죠. 없죠. 네타냐후 정도만 이 전쟁에서 이득이 있는 것이지 저는 누가 여기에서 이득을 가져가는지는 사실 미국 측면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부추긴 게 네타냐후냐 뭐 그런 말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 네타냐후가 같아요. 부추겼다. 근데 트럼프는 또 그걸 의식한 듯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추겼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죠. 네. 미국 전력이 이란의 전력보다 훨씬 대단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는 너희랑 영원히 forever 전쟁할 수도 있어. 이런 엄포를 놨거든요. 좀 빨리 끝나기를. 아니 근데 이제 이 사상적으로 무장당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 있고 사상적으로 무장해 있는 군인들이나 국민들을 상대한다는 게 트럼프가 이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가소롭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의 말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예. 자, 제발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